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한 날이어가지고 제 몸 안에 남아있는 포도당을 마저 태우려고 아침부터 산책을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좀 하다가 좀 기록을 또 남겨야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 연세만 좀 밝힐게요. 1960년 생이시고요. 은퇴하신 지는 한 3년 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뭐 대단한 사업체는 아니고 5인 미만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였고 기계 가공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조그마한 공장 건물을 사서 그 안에서 빚과 은행 대출 갚으시면서 사업을 하시다가 정말 운 좋게도 경기 침체, 코로나 터지기 직전인가요? 그때쯤에 그냥 적당히 그 건물이랑 기계를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파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은퇴 자산이죠. 현금으로 한 4억 좀 넘게 손에 쥐시고, 땅이랑 이런 거 해서 대충 뭐 시가로 봤을 때 한 3, 4억 정도, 그리고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3년이 지난 후 어제 어머니께서 현금이 아마 그 현금들을 다 은행 예금으로 분산해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 현금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 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직접 살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고 본인 원래 쓰던 습관대로 쓰고 싶어 한다. 그리고 주변 친구나 친척들 경조사가 있을 때 은퇴 이전에 냈던 것만큼 내고 싶어 하고, 그럼에도 그런 거라도 안 하면 이제 점점, 남자 같은 경우는 원래 여자들처럼 이렇게 모여 다니거나 모임을 자주 안 하는, 대체로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체면치레를 해야 모임도 꾸준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친구분들 병문안이나 누구 친구 와이프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래가지고 돈 나갈 일이 더 많아지는데, 어머니께서는 자산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너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대충 들어보니까 지금 쓰는 것처럼 쓰시면은 현금 자산은 향후 뭐 6, 7년 안에는 모두 소진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봐야 저희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연세가 이제 70이 조금 넘으신 연세가 될 거거든요. 그 뒤부터는 이제 땅을 팔든지 이제 이래야 되는데, 땅 같은 거는 팔면은 어차피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현금이 또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남은 수명은 또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후의 파산, 노후 빈곤, 이게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도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구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괜찮은 이유가, 은퇴하신 다음에 사업을 접으신 다음에 전혀 어떤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은퇴하실 당시만 해도 이 돈 정도면 적당히 쓰면 돌아가실 때까지 큰 돈 걱정 없이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내가 원래 사업을 했었고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중거 집단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사업하기 전보다는 돈을 확 줄여서 쓰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이라 외롭지 않으려면은 그 집단하고 어울려서 뭔가 수준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 씀씀이는 크게 줄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계속 소름이 끼치거든요. 저는 이렇게 준비된 그 은퇴 부부도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은퇴하신 분들의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전 여기서 계속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중거 집단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내 나름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러니까 친구들 이런 거죠. 제 친구들이 30대 초반에 차를 거의 다 이제 일을 좀 한 5년 6년 했으니까 차를 다 뽑았어요. 근데 전 끝까지 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비 아끼려고 뛰어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제 사촌 동생들이나 친구들도 참 어지간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남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살았었고, 근데 이 정신을 이미 저는 그런 정신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쭉 유지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 한 채, 아파트나 땅을 가지고 노후 준비가 됐다, 은퇴했다, 행복한 은퇴가 가능하겠다 이런 착각은 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현금화가 실제 되지 않으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서 현금화가 필요한데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몸이 아플 거고 병원비 더 나오고, 네, 절망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S&P 500 장기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배당금도 좀 받고 하는 거는 역시 옳은 생각이다. 왜냐면 집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가지고 어느 지역이 유망해질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이 개발이 돼 가지고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낙후돼 가지고 그 지역의 평가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서 단타성으로 몇 년 갖고 있다가 팔고 나오고 이런 식의 투자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만큼 내가 아파트랑 토지가 있으니까 은퇴 준비가 됐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S&P 500은 해서 미국 자산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계속 진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 세계의 경제의 기본이 되는 자산이고, 그래서 내가 노후에 내가 늙어서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더라도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고 더 좋은 투자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S&P 500 투자를 계속해서 은퇴 준비를 잘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아무 말 주저였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